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검은 유착 사건 아시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이 두 사람이 짜고 지금 복역 중인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를 압박해가지고 허위 진술을 이끌어낸다. 그 허위 진술인 게 뭐냐? 유시민 지금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죠. 이 사람이 부패에 연루됐다.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선거 전에 이걸 터뜨린다. 뭐 이렇게 공모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게 사건이 돼가지고 정권 측에서는 검은 유착 사건 이래가지고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했죠. 그런데 그 구속의 죄명이 뭐냐? 강요미수죄랍니다. 그런 죄로 구속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중앙지검이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수사를 자기들 갖고 갔죠. 그 추미애 장관의 뒤에서 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면서 윤 총장 이 사건에서 손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이철 씨가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추미애 장관, 뭐 중앙지검 이쪽에서 의도했던 대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게 열렸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24일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하라. 한동훈 검사장 기소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뭐 수사도 계속하고 기소도 해봐라. 그래서 법원 판단을 받아봐라 이거였고요. 추미애 장관요, 그동안에 그 기세로 봐서는 이 사건 안에 말이죠, 국사범이 뭐 여러 명 들어있을 것 같이 그런 인상을 줬거든요. 이 사건만 파헤치면 그 안에 말이죠, 엄청스러운 범죄인 잡아낼 것처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산이 말이죠, 하루 종일 뭐 낳는다고 우르릉 우르릉 울어대더니 저녁 때 되니까 생쥐 한 마리가 쪼르르 나오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죠. 이른바 태산 명동에서 일필입니다. 추 장관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엄청난 결론이 날 것 같이, 그래서 한동훈 수사해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이 기대했겠는데 안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뭐 편파했다, 편파적으로 결정했다 이럴 수도 없는 처지니까 난감해졌을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날 저녁에 입장문을 내놨는데 유감이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결론을 이제 기다려서 간부들 회식을 할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 취소됐답니다. 충격이 컸던 모양이죠. 추미애 장관이나 이성윤 검사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겨냥한 게 이 기자 겨냥한 게 아니거든요. 한동훈 검사장 엮어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유시민 그 이사장이 제대로 이야기를 했네요. 한동안 잠잠하더니 24일 또 MBC 라디오에 나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그 뒤에는, 한동훈 검사장 뒤에는 누가 있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는 겁니다. 깊숙이 개입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논리에 따르면, 그 추리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걸 터뜨려가지고 이 총선 분위기를 바꿔버리겠다, 그런 의도로 한동훈 검사장에게 시켰고,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를 거기에 이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 외주 사건이라 한답니다. 외주 사건. 아웃소싱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한동훈 검사장은 노련한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사를 해봤겠습니까? 또 머리도 굉장히 좋겠죠. 수사 경험도 많고. 그런 사람이 바보입니까? 그런 엉성한 시나리오 짜가지고 정권과 맞서려 했게? 말이 안 되죠. 그럼 무슨 외주 사건, 아웃소싱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 엉성한 시나리오 짜놓고. 그리고 정작 머리가 좋은 한동훈 검사를 거기에 엮어 넣으려고 했어요. 그 어림없는 이야기죠. 이 한 검사장이 이 검찰 심의위원회 여기 나가서 밝힌 소회, 참 가슴이 먹먹하네요. 듣자니까 아주 숨이 막히고요. 이 한 검사장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과 중앙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조국 수사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좌천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복을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예감하고 있다는 거죠. 한 검사장은 이어서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이다. 그래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검사장이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는 이 현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절절한 호소가 심의위원회에는 통했죠. 그런데 아마 추 장관이나 이성윤 검사장 오히려 적개심만 더 부풀리고 있을 겁니다. 기어이 검언 유착 사건 이걸 크게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이겨내겠다 이런 결의를 더 다질 것 같네요. 그런데요, 검언 유착 무슨 권언 유착 이렇게 말하려면 정작 MBC, KBS가 그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MBC가 말이죠, 이동재 전 기자가 그 지 모라는 제보자하고 만날 때 처음부터 가가지고 몰래 카메라 들고 뒤에 숨어가지고 찍었지 않습니까? 촬영. 2번이나 촬영했다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방송을 해서 이거는 보도 윤리에 말이죠. 기자 윤리에 정면으로 이거 반하는 그런 행태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버젓이 기자 행세하고 버젓이 저 방송국 뭐 공영방송 KBS 마찬가지예요. 그 녹취록을 핑계대가지고 방송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뒤에서 조종했다는 식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 녹취록이 말이죠. 이미 부분적으로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한동훈 검사장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밝혀진 후에 그런 걸 가지고 방송한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런데 다른 데서 또 이상한 녹취록을 갖고 저 누가 제보를 했든지 제공을 했든지 그거 가지고 방송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영방송입니까? 그래놓고 뭐 사과는 했다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방송해도 나중에 미안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추 장관 말이죠. 아주 그 서슬퍼렇게 말이죠. 윤 총장을 몰아대고 초선 의원들 앞에서 윤 총장을 마음껏 조롱하고 모욕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장관이 시키면 시킨 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걸 말이지. 무슨 뭐 지휘 새로 지휘를 한답시고 이래가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지휘권 발동했다는 그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이 KBS, MBC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권언유착인지 검언유착인지 어쨌든 이거 밝혀내라. 왜 수사를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윤 총장한테 지휘권 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정권의 내외부 인사들이 집요하게 자신들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징벌하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게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 위기의식을 가졌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위기의식의 발로다. 그것 말고 달리 설명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권이 이제는 임기가 거의 끝나갈 즈음이니까. 이런 게요, 바로 전형적인 정권 말기 현상입니다. 그 자신들도 알겠죠. 말기가 되면요, 이런 현상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점점 더 부풀어지고. 그래서 말기 현상을 더 앞당기게 되는 거죠. 다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정신을 못 차려 있는 동안에 국정이 자꾸 이게 표류하는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서 그 점이 걱정될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